자, 복습부터 해볼게요. 복습. 자, 우리 지금 기하라는 과목을 하고 있죠. 자, 기하는 도형입니다, 도형. 그죠? 자, 크게 나누면, 평면 도형과 공간 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하는 평면 도형과, 즉, 2차원의 도형과 공간 도형.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간 도형은 그렇게 심화로 다루진 않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시면 미적분 관련이라든지 기하 관련 과목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질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은 평면 도형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면에서는 우리가 도형하면 점, 선, 면인데, 평면에서는 우리 평면 자체의 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평면 하나. 물론 그 평면의 일부분의 이야기이긴 한데 걔네들은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는 점과 선이 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평면에는 그죠? 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평면. 공간 가면 이 공간에는 각종 다양한 평면도 있고 곡면도 있고, 그죠? 그래서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여기 평면 도형 자체에서는 점과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점이랑 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뭐 두 점 사이 거리, 내분점,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근데 이 선도 두 종류로 나뉘시는 거죠. 그죠? 이 선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선이 누구냐면은 직선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직선 말고 나머지 선들을 우리는, 물론 직선이 일부분 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있습니까? 곡선이다. 그죠? 직선과 곡선으로 선이 나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맞습니까? 구조가 이렇다 이겁니다. 선은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뭐 직선은 우리 직선의 방정에서 미리 이제 기초를 다졌고, 자, 곡선은 너무 종류가 많은데, 있습니까? 그 곡선 중에서, 있습니까? 그 곡선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 곡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기초 곡선. 있습니까? 이 기초 곡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 곡선이다 이겁니다. 자, 2차 곡선은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2차 곡선 네 종류입니다.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자, 이 친구들은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뿔에서 우리 다음에 쌍곡선까지 하고 다 살펴볼 건데, 원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곡선들이에요. 원뿔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래서 얘를 원뿔 곡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원뿔 곡선. 2차 곡선은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가 생기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고, 애초에 얘는 원뿔에서 기원전부터는 이제 원뿔에서 만들어진 곡선이라고 해서 원뿔 곡선이라고 불리던 아입니다. 원뿔 곡선. 그걸 한자로 뭐 원추 곡선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뿔 곡선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습니까? 점, 선을 도와주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 보조 도형입니다. 얘도 보조 도형으로 우리는 벡터라는 친구를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벡터도 일종의 도형입니다. 도형. 있습니까? 도형이자 도형을 표현한 어떤 수단이 되실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는 원래 도형 자체가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그죠?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볼 거냐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성질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한 거죠? 원을 살펴본 거죠. 그죠? 그럼 오늘 뭐 할 차례죠? 포물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원에서 했던 거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이제 그 틀을 유지하면서, 맞습니까? 여기 기하 단어는 특히나 뭐 개념 자체는 몇 개 없어요. 그죠? 우리 도형이 그렇잖아요, 도형이. 네. 대신에 이제 그것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쟤 너무 버려뒀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평면 도형을 하고 나면 우리 이제 마무리로, 맞습니까? 어, 공간 도형을 하시겠다. 됐습니까? 공간 도형. 그리고 여기는 새롭게 이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 중학교 때 없었던 평면 도형의 이론이 뭐 있었죠, 그죠? 갑자기 평면 좌표 이러면서 그죠? 뭐 도형에다가 점에다가 좌표를 붙이기 시작하죠. 여기도 핵심은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 좌표. 공간 좌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일반적인 도형 자체도 다루게 되실 건데, 맞습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건 여기 공간 좌표다. 맞습니까? 뭐, 요 정도 리뷰를 하시고, 맞습니까? 원에 대해서는 다시 리뷰는 안 할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물선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포물선 우리 알고 있는데 이차함수 그래프잖아요. 그거 말고도 있었죠, 그죠? 포물선. 네,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더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요거는 개념 잡는 데 조금 중요한 거라서, 자, x축이 있고, 그렇죠? y축이 있습니다. 요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맞습니까? 자, 전체를 한 번 더 보려고요. 자, 도형은 어, 점들이 모여 있는 거라 그랬죠. 여기는 y축, x축.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들을 모아놓으면 선이 나오시는데, 맞습니까? 자, 그 모여있는 선의 형태가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직선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 x, y들 사이에 관계식을 만든다 그랬죠. f의 x, y 이퀄 0이 되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시더라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됐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은 뭐였죠? 여기도 1차.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1차. 여기도 1차. XY에 대한 어떤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를 점을 찍으시면 항상 직선이 나오시더라고요. 되시겠죠? 자, 반면에 평면상에서 자,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또는 평면상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습니다. 둘 다 뭐라고 부르시는 도형이냐면은 포물선이라고 불리시는 도형입니다. 포물선. 있습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x, y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듭니다. x, y 이퀄 0. 있습니까? 얘도 f의 x, y 이퀄 0.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걸 보고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x가 몇 차가 나오시냐면 x는 2차, y는 1차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반면에 이걸 보고 만들었을 때는 x는 1차인데 y는 2차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1학년 때 했잖아요.
어떤 그죠? 대응관계의 순서상을 점을 찍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 x와 y는 서로 함수의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근데 얘가 2차니까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시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죠? 함수가 된다 안 된다? 함수의 대응관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 쓸 수 없는 도형입니다. 자, 도형들 중에서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어떤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여기 무수히 많은 도형들 중에 그죠? 고르러 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쓸만하네 하면서 데려간 거고 이거 우리가 쓸만하네 하면서 데려간 거고 함수의 그래프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데려간 거죠. 대신에 누구만 데려가느냐면 요거 반만 떼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입니까?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원래 도형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있습니까? 함수라는 어떤 가게를 냈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도형 시장에서 사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필요한 것만 사갔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여기에 음, 색깔을 바꿉시다. 색깔 바꿨는데 그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또 화면을 우리 같이 보니까 찌그러져서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 얘도 역시 우리는 뭐라고 불리는 친구냐면 얘는 원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원. 그때 우리는 여기다 갑시다. 딴소리 하다가 자꾸 셌네. 자, 우리는 요 방정식을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십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둘 다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오늘 할 거죠. 그럼 일단 뭐가 예측이 되죠? 포물선의 방정식은 x와 y 둘 중에 하나가 2차고 하나가 1차면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시죠. 맞습니까? 원. 역시 얘도 관계식을 만듭니다. x, y 이퀄 제로. 됐습니까? 관계식을 만들면 만들었더니 x가 몇 차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x가 2차. 됐습니까? y가 2차. 둘 다 2차다. 근데 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 2창의 개수가 같더라. 2창의 개수가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좀 편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르신다? 타원이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자, 이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시고 원의 방정식. 자, 얘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르시고 됐습니까? 얘도 역시 x, y 순서상을 가지고 관계식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0이 되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얘도 역시 x가 2차, y가 2차가 나오시더라. 됐습니까?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 2창의 개수가 같다 다르다? 여기는 2창의 개수가 다르다. 2창의 개수가 다르다. 요건 선생님 몇 시간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단 다르긴 다른데 부호는 어떻다? 부호는 같다. 부호는 같다. 됐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뭐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 그래서 딱 어떤 방정식을 보고 어떤 도형인지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 섞여서 나온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세트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이 두 개라고 해서 쌍곡선.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세트입니다. 세트.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네들도 순서쌍을 만들겠죠? 관계식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x 몇 차다? 2차다. y 몇 차다? 2차다. 됐습니까? 자, 이때는 이창의 개수가 다르겠죠. 다른데 부호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한 줄만 쓰면 되겠죠. 2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 맞습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릴 수는 없더라도 있습니까? 아, 이게 무슨 도형을 의미하는 방정식이구나 정도는 아시고 가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요거는 해결이 됐고 이제 우리 이쪽으로 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물선으로 들어가실 건데, 됐습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 자, 2차 곡선은 요 정의만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의. 됐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포물선이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점 찍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자, 그냥 점 찍어서 대충 점 찍어서 아, 요런 곡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려놓고 그 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아, 그 전에 2차 함수 전에 포물선은 있었겠죠. 그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분석해 봤더니 얘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는 도형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한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도형이 포물선이냐면은, 자, 여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한 정점이 있습니다. 이 정점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그랬죠. 고정된 점. 정점과, 있습니까? 한 정직선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직선.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자주 물어봅니다. 야, 포물선이 뭐지? 그러면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 됐습니까? 원의 정의는 뭐죠?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 됐습니까? 포물선의 정의는 뭐죠?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 됐습니까? 단순히 이 문장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포물선 어떻게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원 어떻게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포물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생겨먹은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딱 하나 찍었는데 요 점이랑 거리랑 요 직선의 거리랑 같아지는 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여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그렇죠. 요 점, 그렇죠. 요 점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한 요쯤 요렇게 했을 때 대충 봅시다. 한 요쯤 요렇게 찍었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있겠죠. 그쵸? 그런 점들을 이렇게 이으시면 그림이 이런 곡선이 나오십니다. 되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요 점의 자취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포물선이다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럼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찍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요 점입니다. 맞습니까? 요 점은 그림은 이상하지만 요 점과의 거리랑 요 점과의 거리가 있습니까?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포물선입니다. 되시겠죠? 그림이 안 예쁘네요. 맞습니까? 네. 뭐 그래도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을 초점이라고 부르십니다. 초점. 그리고 애초에 고정되어 있는 이 직선 있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직선이라고 해서 줄여서 준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구성 요소는 초점과 준선이 있습니다. 한 정점이 뭐가 되시느냐면은 초점이 되십니다. 얘를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르시고, 맞습니까? 한 정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준선이라고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 점을 포물선에서 그렇죠? 꼭지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이차함수에서도 있잖아요. 꼭지점. 그래서 포물선에서의 구성 요소는 초점과 꼭지점과 준선이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자치고 걔를 그리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형태는 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유형별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형태는 좀 전에 살펴본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형태는 자 직선이 여기에 있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포물선은 자 여기서 얘가 꼭지점이겠죠. 꼭지점 찾는 건 쉽습니다. 초점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선분이 나오죠. 그거의 중점이 항상 꼭지점이고 거기서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대칭축이 항상 있는 거죠. 대칭축. 됐습니까?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요 직선이 이 포물선의 대칭축이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대칭축. 이건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그죠?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대칭축. 근데 이 축 자체는 안 보이시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고. 그럼 이 친구의 특징은 뭐다? 여기에 아무 한 점이나 딱 찍었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자 여기는 항상 수직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같다. 또는 요 점을 찍었을 때 맞습니까? 여기서 초점과 이 점 사이 거리랑 요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게 아니라 얘 둘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의 형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초점이고 준선입니다. 요 점과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시면 그 전에 여기 이름을 붙여놓고 합시다. 우린 얘를 초점, 그렇죠? 여기를 준선, 여기를 꼭지점 이렇게 부르시겠죠. 됐습니까? 용어 정도.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시겠다? 꼭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에 요 선분이 나오시는 거고, 그렇죠? 요 선분의 중점 역시 포물선의 한 점이 되는 거죠. 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그런 점들을 쫙 이으시면 곡선이 예쁘게 안 나오네요. 네. 자, 이런 형태. 그쵸? 네,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어쨌든. 자, 이때 얘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임의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더라. 그렇죠? 또는 뭐 이런 데 찍어도 마찬가지. 맞습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더라. 자, 얘랑 길이가 같다는 말은 아니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신다? 초점이라고 부르시고, 맞습니까? 얘를 준선이라고 부르시고,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신다. 물론 이 포물선도 역시 대칭축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여기를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르시더라. 한번 그려보셨죠?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기 도형이니까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포물선도 한번 만들어 봤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이 어디 있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생겨먹습니다.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점은 요쯤 찍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꼭지점이 되겠다?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찾으시면 이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이미 한 점을 딱 찍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요런 데 점을 찍어 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아이쿠 잘못 갔고 여기 찍었으니까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된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수직거리로 가셔야 되죠. 수직거리.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부르시고 요 직선을 준선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뭐가 존재하느냐면은 자, 꼭지점과 초점을 이은 선분을 쭉 연장한 직선인 거죠. 그렇죠? 이 직선이 뭐가 되신다? 대칭축이 되신다. 대칭축. 있습니까? 자, 반면에 이번에는 직선이 이쪽에 있고, 있습니까? 점이 요 직선 왼쪽 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점을 찍어 보시면, 자, 여기가 꼭지점. 이제 되시겠죠? 자, 요렇게. 자, 포물선을 이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해 놓으시고, 자, 여기가 이제 거리가 어떻게 나오신다? 요 거리, 요 거리가 같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찍든지 간에, 됐습니까? 요 점을 찍었을 때, 요 거리랑, 지금 이걸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포물선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성질인 겁니다. 이 거리, 이 거리가
같다.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까? 또는 뭐 내가 여기를 찍었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 물론 여기도 수직거리. 이때 우리는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여기를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를 준선. 그 다음에 꼭지점과 초점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죠. 있습니까? 그 직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르시더라. 그렇죠? 여기가 대칭축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포물선은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포물선은 많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어,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물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됐어. 꼭지점부터 찾으시면 어떻다?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시고, 그렇죠? 중점 찍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여기도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점을 찍었을 때, 그렇죠? 이 거리랑 여기 이 거리가 같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런 데 찍었을 때도 있습니까? 이 거리가 이 거리랑, 그죠? 같아지는, 그죠? 어떤 점들의 자치가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지는 자, 포물선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우리가 대학교 가셔서 보실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얘는 19금이다. 여러분들 19살인가요? 18이 고3들 18이죠. 대학교 1학년이 19이죠. 됐습니까? 19세 이상만 보실 거다. 됐습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뭐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거를 살펴볼 거다? 어떤 거를 살펴볼 거다? 자, 요런 네 종류. 그쵸? 네 종류의 포물선을 살펴볼 거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교재에 있는 그림이 좀 예쁘니까 자, 여기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평면 위에 한 점 F입니다. 됐습니까? 평면 위에 한 점 F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얘가 정점이고 정직선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가 핵심이죠.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점이 있고 F 직선이 있고 같은 거리에.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름 붙이기를 F를 초점, L을 준선. 됐습니까? F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을 축. 자, 축인데 얘는 대칭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꼭지점. 됐습니까?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물선은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축이라고 불리시는 거고, 자, 포물선의 정의에서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됐습니까? 실은 이게 핵심적인 사항인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포물선의 정의였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번째.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본형입니다. 맞습니까? 기본형. 자, 기본형은 원점과 관련돼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기본형은 맞습니까? 원점과 관련돼 있는데,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형태는 네 가지가 나오시겠죠? 그걸 한번 딱 그려볼게요. 일단은 됐습니까? X축, Y축을 그려보시고 X축, Y축 됐습니까? 자,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를 초점으로 잡을게요. 됐습니까? 어디를 준선으로 잡을 거냐면은 여기를 준선으로 잡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중점을 찍으면 여기가 꼭지점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포물선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 친구만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때 좌표를 좀 설정할 건데 여기 초점의 좌표를 P, 0라고 하겠습니다. P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여기가 P면 이 점은 마이너스 P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이때 자, 우리 여기 노트를 하나 합시다. 요거는 노트. 왜냐면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우리 어찌어찌한 좌치의 방정식, 좌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맞습니까?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 자, 기본적인 이런 스텝을 밟으셔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맞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둡니다. 구하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둡니다. 맞습니까? 라 둔다. 맞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맞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방정식 만들기. 말은 간단합니다. 핵심은 스텝 1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풀라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잘못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자, 누구의 자치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여기 초록색 점들, 이 x, y죠. 우린 지금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데, 됐습니까? 그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를 x, y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와 이 y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 포물선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랑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름을 새로 붙일게요. 우리 초점은 포커스에서 일반적으로 F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까? 초점의 좌표는 P, 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지도록 하는 X, Y의 순서상을 만들면 되죠.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P, 0와 여기가 P, 0입니다. X, Y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그죠? 여기는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있습니까? Y의 제곱의 루트인데 어차피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 거리 제곱, 이 거리 제곱으로 갈게요. 이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됐죠? 얘가 누구냐면 요 선분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요? 요 선분의 길이는 요만큼이 x죠. 그쵸?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은 p죠. 그래서 x 플러스 p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x 플러스 p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근데 거리 제곱인 거죠? 제곱 같아져야 되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p의 x 플러스 p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2p의 x 플러스 p 제곱이 되시는 거죠. 요거를 자 양변에 x제곱 없애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p제곱 없애버리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따라서 결론은 뭐가 나오시느냐면은 y제곱은 4px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나오시고 이 방정식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어떻게 생긴 포물선에?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됐습니까? 지금 유도를 하나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도를 안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의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y제곱은 4px입니다. 이때 p가 누구죠? p는 초점의 x 좌표입니다. 여기서 p는 초점의 x 좌표입니다. 초점의 x 좌표. 됐습니까? 자, 반면에 이런 포물선도 있겠죠. 이런 포물선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x축, y축. 이번 초점이 그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f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준선이 있을 수도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지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를 내가 P라고 하시면 그렇죠? 이 P는 음수죠. 여기는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되시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P.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이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준선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인 경우에는 포물선인 경우에는 y가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워있는 포물선은 y가 2차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꼭지점이 원점이 나오시는 거죠. 꼭지점, 그죠?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든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내실 수 있냐면은 자, 첫 번째 요걸 보고 한번 찾아내 볼게요.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초점입니다. 1번.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보고 아, 포물선이구나. 근데 초점의 좌표는 어떻다? P, 제로가 되신다. 됐습니까?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다? 준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되시는 거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기본형이니까, 그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된다.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된다? 얘는 0,0이 되신다. 세 번째, 대칭축이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칭축은 얘는 x축이 대칭축이죠. 그래서 y는 제로가 축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든 되시겠죠? 어떤 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타입 1입니다. 첫 번째 타입 1이라고 쓸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타입이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타입은 네, 새로 만들어서 갑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타입으로 자, 이번에는 누워있는 포물선 봤으니까 그죠? X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다 찍을까요? 초점을 요즘 찍어볼까요? Y축을 그려야 되겠구나. 자, 여기가 Y축이고 초점이 Y축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우리는 요점의 좌표를 P라고 할게요. P. 그럼 초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0,P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준선은 어디 있냐면은 준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준선의 방정식이 누가 되시는 거죠? 여기는 y 콜 마이너스 p가 되시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p. 됐죠?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지시느냐면은 포물선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나는 요 초록색 점들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데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는 누가 2차였죠? y가 2차였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알아요. 2차 함수잖아요. 꼭지점이 원점이 y는 a의 x제곱이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됐습니까? 아까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x제곱은 4py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타입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은 두 종류가 나와요. 방정식. x가 2차인 경우, y가 2차인 경우. 됐습니까? 자, 물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방정식은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x축이 여기 있고, 됐습니까? y축이 여기에 있는데,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P. 여기를 P라고 하면 P는 음수죠. 됐습니까? 그러면 준선은 누가 될까요? 준선은 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시느냐면은 y 콜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포물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럼 자, 이 친구의 x, y를 점 찍어서 하셔도 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이제 타입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 2차 함수로 해결하셔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포물선은 이런 포물선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긴 한데 이것도 나오십니다. 어차피 초점을 찾으셔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보고 첫 번째 꼭지점 먼저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꼭지점. 몇 콤마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꼭지점은 0,0이죠. 두 번째, 초점을 찾을 건데, 자, 이 P가 누구다, P가? P가 이번에는 초점에 누구 좌표겠다. 초점에. 자, 초점에 X 좌표인지 Y 좌표인지 가끔 많이 풀다 보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 됩니다. 4PY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점의 Y 좌표입니다. 초점의 X 좌표는 얼마겠어요? 0이다. 그래서 초점은 0, P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봅시다. P가 초점의 무슨 좌표였지? X 좌표였네. 이렇게 됐습니까? 4PY면 P가 초점의 Y 좌표였겠네. 이렇게 되시겠죠? X 좌표는 기본형이니까 0이고 여기서 Y 좌표는 기본형이니까 0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초점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준선을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준선도 여러분들 맨날 헷갈립니다. 이거 X는 해야 되나? Y는 해야 되나? P가 어디 있어요? Y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여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P. 됐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세 번째 뭐 찾아야 되죠? 축의 방정식. 축은 여기서 누가 제로죠? X가 제로죠. 그러니까 X는 제로. 뭐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게 기본형의 포물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됐습니까? 문제를,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됐습니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시면, 됐습니까? 1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보셔야 돼요. 1번은, 됐습니까? X축, Y축. 우리 도형이니까 그림 안 그리시고 푸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F는 2분의 1, 콤마 0. 여기가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직선. 이 직선의 이름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자, 요 점과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포물선 나올 건데, 됐습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레, 자, 요 선분의 중점을 찍으면 어디 되죠? 여기 되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그려지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포물선의 방정식 기본형인데 누워있는 포물선이니까 y제곱은 4px인데 p가 누구였죠? 초점의 x좌표인데 얘가 p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y제곱은 2x라고 해주시면 된다. 항상 얘를 써놓고 껴 넣으십시오. 되시겠죠? 어떤 건지? 이제 이게 우리가 연습의 출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0, 마이너스 4와 직선 y는 4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 P. 직선 하나와 점이니까 우리는 읽어가는 순간 포물선이겠네.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겨먹은 포물선인지는 그림으로써 체킹을 하시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0, 마이너스 4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0, 마이너스 4. 됐습니까? y 콜 4는 어디 있죠? y 콜 4는 이쯤 있겠죠. 그럼 얘가 초점, 얘가 준선이고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지시겠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됐습니까? 꼭지점이 원점인 거 아시겠죠? 꼭지점은 어떻게 찾으시느냐면은 자, 여기가 이름이 뭐였죠? y 콜 4. 그러니까 여기가 4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은 이제 중점을 찍었더니 원점이 나왔다. 기본형이구나. 그런데 얘는 서 있는 포물선이죠. 서 있는 포물선의 기본 형태는 x가 2차인 겁니다. x제곱은 4py고 p가 누군지 봤더니 p는 초점의 y좌표더라. 초점의 y좌표가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4네. 그쵸? 따라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마이너스 16y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여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네. 이 정도로 하시면 우리가 기본형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영상을 잠깐 끊어서 이제 표준형, 일반형, 접선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